오늘 이제 할 얘기는 뭐 역시나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전원이 있는 경우의 1차 미분 회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순서.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자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증명 아니면 뭐 그 어떤 현상에 대한 그 이론적인 그런 배경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결과. 아웃풋이 잘 나오면은 그냥 잘한 거야. 그래서 일단 풀 줄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순서가 있었죠.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순서가 있었죠.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뭐 KCL을 쓰던, 뭐 KVL을 쓰던, 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워줘야겠지? 자, 미분 방정식을 세워줘야 돼요. 미분 방정식을 세울 때 우리가 약속한 게 dt분의 dv라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계수는 1로 맞춰주자. 플러스 뭐 a, v 이퀄 뭐 f, i, f. 우리는 지금 직류 전원만 다루니까 10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세워주면 돼요. 자, 뭐 이번 주 금요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든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과 관련된 얘기를 나갈 텐데 그때는 형태만 약간 더 확장되는 거예요. dt 제곱분의 d 제곱 v 그다음에 a 곱하기 dt분의 dv 더하기 b 이퀄 뭐 10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되는 것뿐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딱 하나 있기는 해. 초기 조건이 2개 필요하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미분 방식을 세웠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전체 응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의 합으로 구한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었죠. 고유 응답 관련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때는 자, 여기 있는 이 강제 함수 성분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하나였어요. 그래서 dt분의 dv 더하기 av 이퀄 0. 자, 요게 중요해. 0으로 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재차 미분 방정식, 시험 고유해라는 걸 썼었죠. 그래서 v 이퀄 k 곱하기 exponential st로 가정을 하고 vn 이퀄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뭐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s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s 값만 여기서 쓸 수 있게 한 번 미분하면 s 더하기 그다음에 a 이퀄 0. 그래서 결과적으로 s 이퀄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a를 일단 여기다 대입하면 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고유응답과 관련해서는 구할 수 있는 것만큼 다 구했어요. 그럼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강제응답을 구해야겠지? 강제응답은 VF를 우리가 쓸 때 시험 강제해라는 걸 쓴다 그랬어요. 시험 강제해의 형태가 일단 여기 있는 이 강제 함수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요거과 관련해서는 이제 7장에서 이제 테이블을 하나 보여줄게요.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강제 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포맷으로 써야 된다라는 건 7장에서 보일 텐데 지금 당장은 우리는 직류 전원만 쓰기 때문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혹은 뭐 출력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직류 전원의 형태예요. 직류 전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야? 상수야.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상수 A를 시험 강제해로 놔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는데 이 식에 대입하면 안 되죠? 이때는 이 강제함수 성분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10까지 붙어 있는 요 강제함수 성분까지 붙어 있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구하게 되면 상수 한번 미분하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스몰 a 곱하기 캐피탈 A 이퀄 10을 만족하는 다시 말하면 A 이퀄 A분의 10을 만족하는 강제 응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요 K 값은 못 구했지만 뭐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해야 될 거. 요 위에 건 좀 지울게. 자, 그 다음 순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K 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V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아까 S 대신에 마이너스 A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AT라고 하고 더하기 여기서는 이게 이제 강제 응답 성분이죠. 그래서 A분의 10이라고 하는 강제 응답 성분을 더해줬어요. 이제 구해야 될 거 뭐? K값 구해줘야지.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초기 조건을 쓰면 돼요. 주어져 있으면 그냥 그걸 뭐 t 이퀄 0에서의 뭐 v 값이 얼마다. 뭐 t 이퀄 0에서의 뭐 v 값이 뭐 v 제로다. 라고 하면은
0을 여기다 대입하고 이거 이퀄 V0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주어져 있지 않으면 구해야지.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직류 정상 상태를 우리가 보통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컵패시터 같은 경우는 V0, 컵패시터 같은 경우는 V의 제로 마이너스 값과 V의 제로 플러스 값이 같다로 놓고 풀면 되죠. 인덕터 같은 경우는 I의 제로 마이너스 값과 I의 제로 플러스 값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 제로 플러스에 대한 초기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해서 그 값을 대입해서 K값을 구하게 되면 완전해를 다 구한 거예요. 알겠어요? 요 순서야. 일단 뭐 방정식 세워야 돼요. 그리고 고유응답 구하고 강제응답 구하고 그 다음에 초기조건을 이용해서 K값 구하고 그러면 문제 해결이 다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비교 방정식에서는 뭐가 달라지느냐? 지금 우리는 그냥 어떤 초기 조건을 그러니까 뭐 VT면은 V0에 대한 것만 신경 쓰잖아. 근데 초기 조건이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렇다고 뭐 V0랑 V1이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때는 미분한 함수 dt분의 dv의 t 이퀄 0에서의 값을 하나 더 가지고 문제를 풀면 방정식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요 차이만 있어요. 요거 말고는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이제 굳이 차이를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제 그 특성 방정식이라는 거가 2차 미분 방정 2차 방정식의 형태겠죠. 아까 걸 따지면 s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 이퀄 0의 형태로 쓰여지게 될 거예요.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s 값이 이제 뭐 두 개의 실근이든 아니면 중근이든 두 개의 허근이든 뭐 그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 어떤 근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프의 패턴이 달라져요. 뭐 임계응답이냐 과도응답이냐 뭐 이렇게 뭐 있어. 그거는 이제 7장에서 배울 텐데 그 부분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7장 아니 8장에서 배울 건데 7장이든 8장이든 그러니까 1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이든 큰 틀에서의 풀이 방법은 동일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요 순서만 잘 기억하고 따라오면 돼요. 자, 오늘 할 얘기도 계속해서 저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미분 방정식을 잘 세울 줄 알아야 돼. 일단 여기가 시작 포인트예요. 그리고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잘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배운 게 사실은 뭐 KCL, KVL, 오메 법칙, 뭐 태분행, 노튼 뭐 그런 걸 배웠잖아요. 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미분 방정식을 잘 세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배운 게 많지 않아. 지금 내가 얘기한 거죠. KCL, KVL 일단. 그리고 혹시나 더 필요하면 태분행, 노튼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뭐 합성 저항을 구하고 뭐 합성 커피시턴스 상수를 구하고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고 요거는 뭐 또 따로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덕터와 커피시터가 있을 때에 얘네들은 뭐 전압과 전류가 미분 적분의 관계로 쓰여지게 되잖아요. 요거는 반드시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계식을 잘 모르고 있으면 제대로 못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 미분 방정식이 잘못 쓰여지는 거지. 그러면 뒤에 거 아무리 잘 한다 그래도 미분 방정식 자체가 틀려져 버리면 뭐 시험에서 가슴 아프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이 정도 강조했으면 됐겠다 싶고, 자, 넘어갑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 자,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볼 거예요. 자, 이 문제 풀 건데 여기는 이제 조금 어려운 형태지. 어려운 형태여서 태분행을 쓸 거예요. 자, 태분행이라는 거를 이럴 때 쓰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IT를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뭐였나? IT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IT는 지금 여기를 흐르는 전류 IT예요. 그러니까 인덕터를 거쳐서 흐르는 전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뭐 KCL, KVL 잘 쓰면 돼.
그리고 뭐 문제 여기 또 보면은 KVL을 이제 뭐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자는 의미로 지금 여기 인덕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덕터를 제외하고는 다 저항 아니면은 뭐 전원들이죠. 그렇죠? 저항과 전원들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간략화시킬 수 있겠지. 어떻게? 태분행 혹은 노튼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인덕터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로를 다 간략하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중간고사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종속 전압원 혹은 종속 전류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스 킬링으로, 그러니까 전원을 없애고 나서 합성 등가정을 구하는 걸로 풀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VOC와 ISC를 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오메 법칙에 적용해서 RTH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VOC를 구할 거예요. 자, KVA를 쓸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개방되어 있어요. 그렇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 걸려 있는 게 V고 그 V에 따라서 여기 3V가 결정되는 거고. 이해되죠? 응. 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1옴에 I1을 곱해서 1I1 그리고 2옴에 지금 그러니까 왜 I2가 나오지? 오타 여기 I1 예, I2는 지금 없는데 왜 I2를 썼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여기 2 곱하기 I1이 여기서의 전압이에요. 전압 강압값.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오는 전류와 여기서 들어오는 전류가 이렇게 합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I1 플러스 10 곱하기 2. 자, 그 방향이 같아요. 지금 이 방향이고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서로 합쳐지는 방향으로 가서 지금 I1 플러스 10으로 됐고 그것이 자 여기서의 전압 상승과 같으면 되죠. 80이 되면 돼요. 그러면 자 I1 값이 12가 나오겠네. 그러면 우리가 I1 구했으니까 자 여기 왼쪽 룹에서 우리가 VOC를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의 자 잡고 지금 여기를 0으로 합시다. 0으로 하고 여기 80V만큼 전압 상승이 되어 있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I1이 얼마지? 12니까 여기서 1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3 곱하기 V가 12니까 여기가 지금 36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12V, 여기 36V 아니야 12V 80에서 12V만큼 빼면은 얼마지? 68인가? 그렇죠? 여기가 68 그리고 여기가 36이니까 이거 둘의 차이만큼이 여기 VOC에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지금 32V가 돼요. 이해돼요? 자 오랜만에 태분행을 보는데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합시다. 다 잘 따라왔어요? 자, 뭐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이제 태분행 더 안 나올 거라고 안심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2학기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과제예요. 그러니까 극복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VOC를 구했고 우리가 ISC를 구해야겠지? 그래서 ISC를 구하기 위한 회로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가 단락되어 있고 지금 I1, I2, 그다음에 10 암페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는 우리가 메쉬 커런트를 구하지 않아도 되죠? 무조건 10 암페어가 여기 맨 오른쪽은 무조건 10 암페어가 흐르는 구조일 거예요. 그러면 자, 1번 메쉬 얘를 2번 메쉬로 갑시다.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뭐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자. 그러면 자, 1번 메쉬.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메쉬에서의 전압 상승은 80V. 여기다 쓰자. 자, I1 곱하기 1 더하기 3V는 80에 해당되는데 I1 값과 V 값이 같죠.
그렇죠? 지금 요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V인데 여기에 I1의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1 곱하기 I1만큼의 그러니까 전압이 걸려 있는 거고 그 V 값이 여기 또 걸려 있는 거지. 그래서 요 V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I1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4I1 이퀄 80이 나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연립 방정식으로 풀지 않아도 그냥 I1 이퀄 20이 나와요. 일단 요거 구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메시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는 I2가 흐르니까 2 곱하기 I2 더하기 여기서는 2 곱하기 I2 플러스 10 이퀄이 아니구나. 더하기 3V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V값은 앞에서 구했던 V값과 같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 I 값이 얼마였어? I1 값이 20으로 구해졌으니까 그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여기다 20을 넣고 풀면 되겠죠? 나머지 산수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I2가 10A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I1과 I2를 다 구했어요. 그래서 ISC 같은 경우는 지금 I1 그리고 I2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데 방향이 어디랑 같아? I1과 같아요. 그래서 I1에서 I2 값을 빼주면 그게 ISC가 돼요. 그래서 ISC는 I1-I2 그래서 10A가 되더라. 그럼 우리가 앞에서 32V라고 하는 V50 값을 구했고 그리고 10A라고 하는 ISC 값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RTH 값을 혹은 RT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RTH 혹은 RT 값을 구했어요. 우리가 태분행 등가 저항 5분의 16옴을 구했고 그리고 또 뭘 구했어? 앞에서 V50 값도 구했으니까 이 회로를 태분행 회로로 간략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의 등가 저항과 하나의 등가 전압원의 직렬 연결로 간략화시킬 수 있겠죠. 잠깐만. 그래서 나온 게 이거야. 이 부분을 오픈시켜서 여기를 간략화시켰고 아까 우리가 제외했었던 5분의 4 헨리짜리 인덕터를 다시 그러니까 고쳐주면 그렇지. 이 왼쪽에 있는 회로나 오른쪽에 있는 회로나 같은 등가 회로인데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졌죠. 지금 전원이 있는 RL 회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방정식을 세워야겠지. 방정식 세우려면 KVL을 쓰면 되겠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라고 봤으니까 지금 여기서의 전압 강화 이게 왜 그렇지. 5분의 16 곱하기 I 더하기 자, 여기 그러니까 L 곱하기 DT분의 DI죠. 5분의 4 곱하기 DT분의 DI 이걸 얼마? 32V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미분방식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한 거 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추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주면 자 DT분의 DI는 4분의 5를 더하면 왜 이러지? DT분의 DI 플러스 4I 이퀄 지금 4분의 5를 40 이렇게 되겠죠. 자, 미분방정식 우리가 다 구했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자, I가 아니라 1번. 오용답 구해야죠? IN 구해야 되는데 IN을 구하기 위해서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를 우리가 쓰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냥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S만 바로 갑시다. S 플러스 4, 일단 지금은 강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냥 굳이 씁시다. 더하기 4i 이퀄 0으로 자 0으로 해야 돼요. 요거 그러면 S 플러스 4 이퀄 0이 되겠죠? 그러면 S 값이 얼마? 마이너스 4. 그러면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가 IN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뭐? 강제응답을 구해야겠지? 강제응답은 IF는 우리가 A라고 하는 시험 강제를 씁시다. 그리고 얘는
여기 40이 살아있는 여기다 넣어줘야 돼. 그러면 자, 한번 미분하면은 상수니까 0이 될 거고 4a 이퀄 40이 되겠죠? 그래서 a값 얼마? 10.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 다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해? 초기 조건이 필요하죠. 초기 조건이 문제에서 뭐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 그렇죠? i0 마이너스 값을 주어졌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뭐예요? i0의 플러스 값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자, t가 0보다 클 때에 it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이 전류 i라는 값이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값이에요. 그러면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관성이 있기 때문에 i0의 마이너스 값이나 i0의 플러스 값이나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i의 제로 플러스와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초기값을 씁시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풀 수 있겠지. i라고 하는 거는 in 더하기 if가 되고 지금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 더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4네. 아니 10.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0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올 수 있게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0을 대입하면 얘는 1로 되고 k 플러스 10 이퀄 2가 나올 수 있게 k 값 구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8.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어디였냐? 여기에 마이너스 8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10 마이너스 8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가 되죠? 자, 여기 있는 요 답과 같은 답이 나왔죠. 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는 지금 우리 회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개념 설명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중요하지 않아. 미분 방정식을 내가 이해하고 못 이해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 내면에 있는 뭐 재차 미분 방정식이 뭐고 특성 방정식이 뭐고 그거는 다음 학기 공업사학을 배우면서 고민해요. 예, 나랑 고민할 거는 지금 뭐냐? 회로식을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IN 구해야 되고 그때 여기는 0으로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IF 구할 때는 시험 강제에 써서 상수항을 놓고 그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초기값이 우리가 1차 미분방정식에서는 하나의 초기값이 필요해요. 2차 미분방정식에서는 두 개의 초기값이 필요해. 이것만 잘 구해서 다 대입하고 이 K값 구해주면 되는 거지 대부분 산수죠. 내가 미분 적분 못한다 그래서 못 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학을 못해서라고 얘기하기에는 핑계가 너무 거창해. 예, 수학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게 공대 스타일이야. 공대는 뭐 일단 답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과정들이 어떤 게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 순서를 잘 따라가면 돼.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분 방정식을 잘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문제야.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기계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중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또 여기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헷갈려 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헷갈려 해. 자,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넣긴 했어요.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건 뭐냐? 전원이 하나 있는 경우에 대한 거야. 전원이 하나 있는 경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전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방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원이 두 개 있긴 했어. 전원이 두 개 있긴 했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원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 우리가 선형회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중첩이라는 것을 이용했었죠. 뭐 1번 전원에서 발생하는 답 구하고 2번 전원에서 발생하는 답 구하고 1번, 2번 전원에서 그러니까 합해진 거에 대해서는 서로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중첩이었어요. 그래서 자, 중첩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거야. 방금 전처럼 뭐 내가 태분행을 정말 잘하는 뭐 회로의 신 정도 되면 이렇게 푸는 게 쉽겠지. 근데 나조차도 사실 이거 태분행으로 풀기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굳이. 네,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중첩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스 하나에서 나오는 거 구하고 다른 소스에서 나오는 거 구하고.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이제 경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전원별로 나누게 되면 초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조차도 또 다른 어떤 에너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방금 전 같은 경우에 전화번 하나, 전류원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첩이 두 개의 소스에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화번, 전류원, 그리고 또 뭐 초기 조건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중첩을 사용할 때의 가정이 뭐예요? 하나의 전원만 있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야. 하나의 에너지원만. 근데 초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도 또 다른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자, VS1이라고 하는 전화번이 있어요. 그리고 VS2라고 하는 전화번이 있어. 그리고 자, 초기 에너지가 있어. 자, 초기 에너지는 저장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초기 에너지가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 우리가 VS1만 고려하고 풀고 싶지만 VS1 더하기 VIC 그리고 VS2만 고려해서 풀고 싶지만 VS2 플러스 VIC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중복해서 자꾸 들어가게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초기 조건도 없다라고 놓고 풀어야 돼. 이때는 얘만 있는 거야. 얘만 있고 초기 조건 없고 이때도 얘만 있고 초기 조건 없고 이때는 초기 조건만 있는 그러니까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자, 얘를 놓고 이제 VS1의 N 더하기 VS1의 F를 풀 거예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 얘도 VS2의 N 더하기 VS2의 F를 풀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VIC의 N 더하기 VIC의 F를 풀어서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의 응답이 각각 나오겠죠? 다 구해서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랑 다른 얘기야. 이해돼요? 앞에는 우리가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구해서 완전응답을 구하는 거를 배웠어요. 자, 거기까지 배웠고 지금은 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정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전원이 다 합해진 전체 응답을 구하는 거야. 완전 해라기보다는 진짜 전체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전원별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 자, 헷갈리지 마세요. 하다 보면은 이게 풀이 방법이 앞에 것도 풀이 방법이고 이것도 또 다른 풀이 방법인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한 6년 가르쳤는데 6년 동안 해보면은 그렇게 헷갈리는 학생이 꽤 많아. 근데 사실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우리가 고유응답과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구해서 완전 응답을 구하기 위한 과정을 배운 거고 여기서는 각각의 완전 응답을 다 구해준 후에 그거를 합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려사항이 필요한지를 좀 봅시다. 자, 일단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냥 뭐 일반적인 형태예요. 뭐 X라고 쓴 거, X가 뭐 전류가 될 수도 있고 전압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뭐냐면 초기에 저장된 초기 에너지 혹은 초기 조건이에요. 그러면 자, 일단 뭘 해야 돼? 초기에 저장된 얘만 그러니까 초기 에너지에 의한 응답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초기 에너지에 의한 응답을 구할 거니까 뭘 없애야 돼? 나머지 에너지원을 없애면 되죠. 저장된 에너지 말고 나머지 에너지원이 뭐야? 강제 전원, 강제 함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미분 방식을 풀면 된다는 거예요. 얘의 고유응답, 얘의 강제응답을 풀어서 전체 응답을 구해주면 돼. 아니, 전체 응답을 돼. 저기 완전해를 구해주면 돼요. 이해돼요? 지금 이해 안 돼도 넘어가자. 네. 그 뒤에서 문제 풀면은 네, 이해가 좀 될 거야. 앞에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는 학생이 하나 있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조건 제거하고 나서 각각의 전원별로 보는 거예요. 초기 조건 제거라는 건 뭐냐면 자,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예요. 초기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초기 조건이 있긴 있어. 근데 그 값이 0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 우리가 완전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K값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K값을 구해서 초기 조건이 필요해. 근데 초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초기 조건이 0인 거예요.
그러면 자, 대신에 강제 함수가 여기는 남아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전원, 뭐 1번 독립전원, 2번 독립전원이든 독립전원에 대한 걸 풀기 위해서. 그러면 전체 응답은 자,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초기 조건은 하나일 거고 여기에 VS1이 있고 XS2가 있고 XS3가 있고 이런 식으로도 계속 뒤에 붙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자, 위에서 구한 이 값들을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건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복잡한 수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독립전원 여러 개인 경우에 XST를 구하기 위해 중첩의 원리를 이용한다. 다시 말하면 XS1, XS2, XS3로 놓고 풀면 되는데 자, 단 초기 조건은 항상 0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두 개의 솔루션을 보여줄 거예요. 두 개의 솔루션을 보여줄 건데 자, 지금 1번 풀이는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야. 진짜 말 그대로. 그 우리가 변수 분리법이라는 걸 했잖아요. 변수 분리법을 이용한 풀이 방법을 보여줄 거예요. 추천하기는 이거를 추천하지는 않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잘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 2를 추천해요. 근데 그래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전화번이 두 개 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를 오픈시켜서 태블행 회로로 간략화시킬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진짜 뭐 회로에 굉장히 익숙한 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일 거고 일반적인 풀이 방법을 보면 중첩을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물론 풀이는 좀 더 길겠지. 전원별로 다 구해줘야 되니까. 몇 개 풀이가 나와야겠어요? 총 3개의 풀이가 나와야 돼요. 60V 전화번에 의한 거, 40V 전화번에 의한 거, 그리고 초기 에너지에 의한 거, 총 3개의 풀이가 나와야 되고 그거를 다 더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T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60V에 의한 응답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전화번이 독립 전화번이 2개 있고 자,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완전 응답, 전체, 완전이라기보다 전체라고 하죠. 헷갈리다, 그렇죠? 전체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독립 전원 2개에 의한 응답 그리고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을 합하면 된다. 그래서 V1S, V2S, 그다음에 VIC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나누기보다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 초기 조건은 항상 0이지. 그렇죠? 그거만 보면 되고 일단 독립전원 하나만 남겨놔야 되니까 소스 킬링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지금 단락시켜야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T가 0일 때 스위치가 닫혀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제로 마이너스라는 게 0보다 작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면 오른쪽 메쉬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 없어져. 남는 거 얘만 남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전원 하나만 남겨야겠지? 그래서 자, 이와 같이 T 제로 플러스일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주어져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해야 되는 거 뭐? 이제 뭐 해야 돼?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지. 자,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죠. 회로 해석을 통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겠지? 자, 미분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 V1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60V 전화번에 의한 완전 응답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때의 초기 조건은 고민할 필요 없어. 0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중첩을 쓸 거고 에너지원별로 하나만 남겨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초기 에너지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초기 조건 0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풉시다.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 보면 여기서의 KCL을 쓰겠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KCL 쓸 건데 아래쪽에 그라운드 잡고 자 여기 60V 위에 잘려 있고 여기에서의 전압을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V 값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노드 전압이 얼마가 되겠어? 여기서의 노드 전압 얼마? 이게 V1S가 되면 되겠죠? 맞나? V1S. 네, V1S가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자, 지금 60V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3옴분의 60 마이너스 V1S 이퀄 나가는 거 두 개니까 지금 DT분의 dV1S 곱하기 여기 2 써줘야겠죠? 더하기 지금 여기서 나가는 거는 그냥 V1S네. 그쵸?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얘를 순서를 뒤집어 써놨네. 네,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놨어요. 그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어쨌든 세웠지.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일단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 지금 요거가 되는데 요거를 1로 맞춰주면서 형태를 다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아래쪽에 써 있는 것처럼 미분 방정식이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구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순수하게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제 변수 분리법을 쓰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DT와 V1S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각각 나누기 위해서 자, 뭐 여기 있는 걸 이제 따라가 봐요. 따라가 보면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그래서 뭐 로그 뭐 V1S 마이너스 15 뭐 저거 해서 이렇게 풀린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 K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대충 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건 이거는 아니고 자 뒤에서 봅시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애니메이션이 거의 똑같이 나오네. 자 일단 여기까지 구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돼? 고용답 구해야지. 그렇죠? 1차 미분식이 있고 그 다음 그냥 일반식이 있어요. 그러면 S 플러스 3분의 2 이퀄 10이어야 돼? 아니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자, V1S의 N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가 나와요. 고유응답 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강제응답 구해야겠지? 강제응답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시험 강제해를 A로 놓고 풀면 그때는 요 10이 남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3분의 2A 이퀄 10이 돼서 여기 있는 것처럼 A 값이 다시 말하면 이게 V1S의 F 값이 15가 돼요. 그러면 얘랑 더해야겠지? 완전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 응답인데 첫 번째 60V 전원에 대한 완전 응답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표현을 했고 K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뭘 알고 있어? 초기 조건이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0일 때 0이야. T 이퀄 0일 때 0이야. 그러면 자 15 플러스 K 이퀄 0을 만족하는 K가 얼마? 마이너스 15. 그래서 이거 겹쳐서 보이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방금 전에 풀었던 풀이 방법과 동일한 풀이가 나와요. 이해돼요? 근데 아직까지 풀이를 2번 더 해야 되지. 40V 전원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초기 조건에 의한 거 하나. 일단 지금 구한 건 뭐? 초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60V 전압 원에 의해서 생기는 고용답과 강제응답, 다시 말하면 완전 해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40V에 의한 응답인데 솔루션 1이 있고 솔루션 2가 있어요. 1번 풀이 방법은 미분 방정식에 의한 풀이, 2번은 고용답과 강제응답을 구하는 것을 이용한 풀이. 자, 그래서 40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없어지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아까랑 마찬가지야. 뭐 KCL을 쓸 거고 여기가 V2S 값이 되고 여기 그라운드 잡았을 때 V2S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V가 되니까 그냥 다 나가는 걸로 하자. 아까 어떤 것처럼 이렇게 다 나가는 걸로 하면 지금 3분의 그러니까 요 길로 나가는 게 3분의 V2S 보자. 3분의 V2S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게 V2S-40을 1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아래로 흘러가는 게 2 곱하기 DT분의 DV2S 이퀄 왜 이퀄 0 그쵸? 네, 이퀄 0으로 쓰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형태에 맞춰서 최고체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맞춰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를 중간과정을 생각했어요. 중간과정을 생각했고 하면 저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랑 해야 될 거는 자 이렇게까지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뭘 반복해야 돼? 고용답과 강제응답을 구해서 완전해를 구하는 방법을 하면 되죠. 자 고용답 먼저 구해봅시다. S 더하기 3분의 2 이퀄 0. 자, 요것만 진짜 주의해. 나중에 보면은 여기다가 20 그대로 남겨놓고 풀어서 답이 너무너무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고유 응답을 구할 때는 그 회로에 저장된 에너지에 의한 거기 때문에 강제함수 부분을 0으로 놓고 풀어야 된다. 그러면 S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지금 V2Sn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강제응답 구해야 되는 거고 강제응답은 시험 강제에 A로 놓고 A를 대입하고 풀면 3분의 2A 이퀄 20이 되니까 요거를 풀면 A 이퀄 A가 왜 3분의 2A가 20이 되는 거고 A가 3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자 A가 30이 되고 이게 강제응답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용답 구했던 거랑 강제응답 구한 거를 고용답 구한 거고 고용답 구한 거랑 강제응답 구한 걸 더해서 이거 이퀄 얼마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왜냐면 우리가 t 이퀄 0일 때 초기값이 없으니까 0으로 보면 되죠. 그러면 이때 k값 역시 다시 마이너스 30이 나와요. 계산하면. 그래서 문제를 풀면 자 앞에서의 풀이 방법과 뒤에서의 풀이 방법이 동일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원이 있는 경우에 초기 조건은 없고 전원이 있는 경우에 문제 풀이 방법과 동일하고 그러면 이제 특이한 건 이거지. 초기 조건만 놓고 푸는 경우는 어떻게 푸느냐. 자 봅시다. 지금 이제 다 없어요. 다 없는 경우요. 무전원 RC 회로는 무전원 RC 회로에 지금 초기 에너지는 당연히 그러니까 초기 에너지만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뭘 해야 돼? 초기 에너지를 구해줘야 돼. 아까부터 계속 나오긴 했지만 얘를 이용해서 초기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자, 일단 초기 에너지 얼마일까? 그러니까 초기 에너지 V0 마이너스는 V0의 플러스는 얼마일까? 이거를 구해야 돼요. 구할 수 있지? 얼마? 응? 얼마?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직류 정상 상태.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는 개방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가 개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개방된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0가 될 거야. 물론 이제 V0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얼마? 누가 지금 살짝 속삭였는데 좀 자신 있게 누가 얘기했어 지금? 맞아, 60V. 그렇죠? 왜냐하면 자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의 그러니까 얘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터미널 두 개 잡았을 때 측정되는 전압을 보는 거예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 안 흐르지. 3옴에서의 전압 강화, 전압 상승 없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전원에 대한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굳이 필요 없는 문제가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직류 정상 상태가 생각나야 돼. 그게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골치가 아파져요. 여기다가 갑자기 또 뭐 KVL을 적용해서 VT를 구하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 회로가 원망스러워지지. 예, 원래 그런 거 아닌데. 알겠죠? 자, 직류 정상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의 기계적으로 가잖아요. 자, 초기 접근 구할 때는 일단 뭐부터 생각해야 돼? 직류 정상 상태인지부터 봐.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 직류 정상 상태예요.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피시턴 개방, 인덕터는 단락. 그렇게 되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3옴과 1옴 등 2페럿이 다 병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3옴과 1옴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합성했어. 네, 합성했고 여기서의 전압을 우리가 VIC라고 했을 때 양쪽으로 다 나가는 전류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커패시터를 가로로 쓰는 전류 DT분의 DIC에 곱하기 2 그다음에 이게 저항, 그러니까 합성된 저항을 가로로 쓰는 전류 그리고 그걸 식을 정리했을 때 이와 같이 나와요. 자, 0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KCL을 쓰는 거니까. 네, 근데 0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강제함수 부분이 없죠, 지금. 그렇죠? 강제함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자, 얘를 우리가 그 최고차 미분양의 개수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정리를 다시 하면 정리를 다시 한 게 없네. 자, DT분의 DIC, VIC 더하기 3분의 2 VIC 이퀄 0이 되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솔루션 1이기 때문에 저기 뭐지? 그 변수분리법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게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초기 조건은 60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제 궁금한 거는 그 솔루션 2지? 그래서 솔루션 2, 그러니까 2번 솔루션을 봅시다. 자,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뭘 해야 돼? 고유응답, 강제응답을 구하고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K값을 특정시켜주면 돼요. 일단 고유응답부터 봅시다. S 플러스 3분의 2 이퀄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 그래서 K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3분의 2t다라는 것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강제응답. 시험 강제를 A로 놓고 풀면 대입했을 때 얘가 0. 여기에 3분의 2A가 나오는데 3분의 2A 값이 얼마? 0이에요. 그래서 강제 응답 성분이 0이야. 그러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 더하기 0 이퀄 VIC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썼던 초기 조건 여기 요거 60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0일 때 60이니까 0 대입하면 여기에 1이 되고 그래서 K 이퀄 6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구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해져요. 6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분의 2t. 앞에서 구한 풀이 방법, 그러니까 뭐 미분방에서 풀어도 아니면 고용답과 강제응답으로 나누어서 풀어도 같은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두 개 비교해서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 앞에서 구한 세 개의 답 다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완전 응답이라기보다는 전체 응답이라고 합시다.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거 자 전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토탈. 그래서 자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을 구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제풀이가 좀 길었는데 뭐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어려운 거는 미분 방정식을 잘 세우는 거 그리고 구해야 되는 경우에 초기 조건을 잘 구하는 거 그거 두 가지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7.5로 넘어갑시다. 이거 다시 이제 교재와 관련된 부분을 넘어갔어요. 자, 스텝 레스폰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기억나요? 자, 단위 계산 함수라고 해서 자, 이와 같은 형태, 뭐 이걸 t 콜 0이다라고 하면은 자, ut라고 우리가 쓰게 되면 괄호 안에 있는
뭐 그게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0,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면 1이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 혹은 단위 계단 함수다라고 했었어요. 계단의 크기도 조절이 가능했었죠. 여기다가 어떤 웨이팅 팩터 v를 곱하게 되면 계단의 높이가 v가 된다. 그리고 이 계단의 위치도 우리가 쉬프트 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t-1, 그러니까 u에 t-1로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해서 t 이퀄 1에서 이 계단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거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결과적으로 얘는 우리가 왜 쓴다? 스위치 대신 표현하기 위해 써요. 회로를 그릴 때마다 이렇게 스위치를 그리려고 하니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겠지.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목적하고 있는 거가 이런 어떤 함수식, 그러니까 이런 모든 회로에 대한 방정식, 그러니까 회로에 대한 그런 동작을, 회로의 동작을 함수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시너미 시스템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거기서 신호가 있고 그러니까 신호가 뭐 이런 함수로 주어지고 시스템도 역시나 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결과값을 예측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거와 관련된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그러니까 기초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류를 신호로 보게 되면 회로를 해석해서 우리가 구한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뭐예요? 시스템 방정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우리가 함수로서 표현하는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단지 다른 건 뭐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야. 그러니까 연속 시간에서 존재하는 아날로그 신호인데 내년에 배우는 이제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배우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를 배워요.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산 시간에서 존재하는 신호를 다루는 게 내년에 배우는 거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호를 처리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를 입력 그리고 출력으로 내죠. 자, 그럼 봅시다. 스텝 레스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텝 응답이에요. 자, 스텝 응답이라는 거는 단위 스텝 함수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에 꼭 단위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뭐 웨이팅 팩터 곱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스텝 함수가 쓰였을 때 입력 함수로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한 출력을 구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스텝 레스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름은 거창한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쭉 하면 돼요. 단지 스위치 대신에 이와 같은 형태의 단위 스텝 함수가 쓰인다라는 것. 그러면 쟤를 잘 파악만 하면 돼. 예, 저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직류 정상 상태 어느 시점에 스위칭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다시 직류 정상 상태 뭐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돼.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는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단위 스텝 함수를 뭐 두 개를 쓰게 되면 우리가 펄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스텝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파란 이런 스텝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 그러면 어떤 게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펄스드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지. 임펄스 리스판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이와 같은 델타 함수 혹은 임펄스를 입력으로 줬을 때 응답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펄스 리스판스라고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얘도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봅시다. 여기 써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계단 응답, 뭐 스텝 레스판스라고 하는 거는 전원이 계단 함수일 때의 회로 응답이며 전원은 전압 또는 전류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초기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거 중요해. 이거가 중요해. 네. 스텝 레스판스라고 하는 게 뭐 이름은 참 되게 있어 보이고 거창해 보이는데 별게 아니에요. 스위치 동작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초기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야. 왜 그럴까? 계단 함수이기 때문에. 계단 함수는 어떻게 생겨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무한대의 시간으로부터 다가오면서 내가 관측하는 시점을 0이라고 본다면 0까지 한 번도 에너지가 공급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켜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공급이 돼. 그러면 자, 여기서 올 때 동안 이 회로는 한 번도 켜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 에너지가 없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뒤로는 어떻게 된다? 다시 또 직류 정상 상태에, 자, 스위칭 동작이 일어나자마자는 이때는 바로 직류 정상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지? 자, 그 특징만 잘 기억하면 돼요. 또 여기서 또 다 초기 에너지 없는데 갑자기 또 초기 에너지 구한다고 또 해서 또 문제 어렵게 만들지 말고, 자, 유닛 스텝 펑션이 쓰였다. 물론 이 경우는 얘기가 달라. 1로 오다가 t = 0에서 0으로 바뀌게 되는 이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계속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가 관측한 시점에서 꺼진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t = 0에서 이게 스위치가 켜졌다라고 하면 그때 처음으로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 이게 이해가 될 법한데, 이제 우리가 뭐 항상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많이 풀다 보면 그냥 저런 디테일한 거 신경 안 쓰고, 아, 이거 그냥 그래 하고 풀 수 있어. 네. 근데 이런 부분들만 좀 잘 챙기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봅시다. 예제 봅시다. 자, 스텝 리스폰스 VT를 구하래요. 그리고 VGT라고 하는 여기 있는 요 전압 원의 값이 UT로 주어져 있었어요. UT로 주어져 있어요. 자,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UT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0 아니면 0으로 쭉 가다 1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떤 시점에서는 0V의 값을 가질 거고 어떤 시점에서는 1V의 전압원의 크기를 갖는 거예요. 자, 그 시점은 t =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VG 값이 0, 0보다 클 때는 VG 값이 1. 알겠죠? 자, 숫자가 안 나와 있지만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V0-의 값은 0V이다. 일단 당연히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있는 건데 에너지가 한 번도 공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값이 0이다로 놓고 풀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도 자, 직류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개방 회로로 취급해야 되지? 여기 커패시터. 그러면 여기 잡고 아까 한번 했던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잡고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가 VG 값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VG 값이 0이니까 자, V0 마이너스 값이 0이고 회로가 스위칭이 일어난 직후 V0 플러스일 때도 이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1V가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는 0V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충전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다시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가고 그때 이제 요 회로가 다시 또 개방 회로로 취급이 될 수 있으면 그때 1V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도 측정이 되겠지. 자, 얘를 우리가 스위치를 포함한 회로로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어요. 사실 스위치가 그려지니까 더 복잡하지. 생긴 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어느 시점에는 1V 전압원이 인가되는 것과 같다. 숫자가 쓰여져 있지 않아도 1V라는 거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노튼 회로로 만들어 볼게요. 자, 노튼 회로는 우리가 전압원, 저항을 병렬로 연결된 전류원과 저항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노튼, 태블형 노튼 변환하는 거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더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지금 t가 0보다 클 때는 자, 위쪽에 노드를 잡고 전체 노드를 잡고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를 잡으면 되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이기 때문에 아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도 V예요. 그래서 지금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빠져나가는 전류, 내려가는 전류,
그리고 R분의 1V라고 하는 또 저항을 거쳐서 흐르는 전류, 그리고 공급되는 전류가 R분의 VG로 쓸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자,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잘 세웠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우리가 뭘 해야 돼? 앞에서 배웠었던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봅시다. 지금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DT분의 DV 더하기 RC분의 1V 더 이퀄 RC분의 1. 처음 해야 될 거 뭐? 고유응답을 구해야 돼요. 자, S 플러스 RC분의 1 이퀄 얼마? 0. 이것만 주의하라 했어요. 0. 그래서 자, S 이퀄 마이너스 RC분의 1이 돼요. 그래서 VNT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T가 된다. 그리고 강제응답 같은 경우에는 자, 시험 강제해를 A로 놓고 문제를 접근을 하면 자, RC분의 1A 이퀄 RC분의 1. 그래서 A 값이 얼마? 1이 되죠? 그래서 강제응답은 1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일반 해를 구하게 되면 VT를 VN과 VF의 합으로서 표현하고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지. 그리고 초기 조건을 써줘야겠지. 초기 조건 얼마? 0. 이 경우는 초기 조건이 0이다. 그래서 K 이퀄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여기 요거 대신에 0 넣게 되면 K 플러스 1 이퀄 0이 돼야 되니까 K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자, 요거 한번 눈여겨봐요. 뭐 있어도 없어도 뭐 큰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사실 이 문제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앞에 문제를 보면 t 이퀄 0일 때의 vt를 구해라 라고 우리 문제 주어졌었어요. 기억나? 뭐 볼까? 여기는 안 써 있었네? 어디 써 있었냐? 그냥 어디 있었다고 믿어 그냥. 네. 어디가 있었어. 네. 보통 보면은 t가 0보다 클 때의 뭐 응답, 뭐 IT, VT를 구하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야? 그게 주어져 있지 않았어. 그러면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모든 시간 구간에서 다 구해줘야 돼요. t가 0보다 작을 때와 t가 0보다 클 때를 나눠서 구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되 이런 조건을 붙여주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해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저 전체 답을 0으로 만들어버려요. t가 0보다 클 때는 얘는 무슨 값이야? 1이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이 출력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자, 뭐 UT를 곱하는 게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구간을 나눠야겠지. 자, 답을 나눠 쓰면 돼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0,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답, UT 빼고 요 답 여기다 써주면 돼. 이해되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좀 잘 챙겨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7.10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회로가 주어져 있고 스위치가 0, 그러니까 t 이퀄 0에서 스위치가 A에서 B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스텝 응답과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해. 그냥 앞에 문제풀이를 좀 넣기 위해서 한 거고 스텝 응답과는 좀 다른 얘기고 자, 지금 이 회로를 통해서 여기에 어떤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었겠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직류 정상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지금 스위치 동작이 일어나기 전까지 t 이퀄 0이 되기 전까지는 이 회로에서 직류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스위치 동작이 이렇게 옮겨가잖아. 그러면 이제 바뀐 상태에서 직류 정상 상태는 아니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 이퀄 0일 때 스위치가 B로 옮겨갔고
자, VT 값을 구하는데 t가 0보다 클 때의 VT 값을 구해라. 그리고 t가 1일 때와 4일 때, 4초일 때의 값을 구해라. 이게 뭐야? t equal 1, t equal 4를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일단 뭘 구해야 돼? 초기값 구해야겠죠?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던 요 회로에서의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하면 자, 여기가 개방이 됐겠지? 개방이 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값과 같은 값이 걸리는 같은 값이 인가되는 소자는 5kΩ이에요. 자, 여기가 개방이 됐어. 이렇게 개방이 됐으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잡았을 때 결국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같겠죠. 그러면 개방되었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 그렇죠?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싱글 룹 회로예요. 3kΩ과 5kΩ이 있고 24V의 전압원이 있는 저 회로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되죠. 그래서 3대 5로 나눠지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15V가 여기 요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되고 그게 그러니까 저기 저 V 값의 초기 저장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V0 마이너스 값을 구했고, 자, 우리가 초기 조건을 쓰기 위해서는 V0 플러스 값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전압이 변속성이 있기 때문에 V0 플러스 값 역시도 15V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0보다 클 때의 값이니까.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한번 봅시다. 지금 일단 타워 값을 풀 수 있죠. 구할 수 있지. 그렇죠? 지금 여기 0.54kg니까 얘네 둘 곱하면 RC 이퀄 타워가 되겠지? 자, 이거 이제 교재에 있는 풀이를 보는 건데 RC 값이 이걸 곱해서 구하게 되면 2초가 돼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4 곱하기 I 그리고 여기 VT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때 여기 I가 있다라고 하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야. 여기 V를 유지하자. V를 유지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V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3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돈다라고 하면 지금 전압 강화 잠깐만 이게 떨린다. 전류 I가 이렇게 전류 흐르게 되면 30 이퀄 4 곱하기 I 더하기 V가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IT라고 하는 것과 예, IT라고 하는 게 C 곱하기 DT분의 DV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I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돼요. C 곱하기 DT분의 DV 플러스 VT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VT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값들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세워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뭐 최고차 미분할 계수를 1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면 자, 이와 같은 식이 돼요. 여기까지 구했으면 일단 나올 거 다 나왔지. 해야 될 거 뭐? 초기 조건을 이용하는 거는 나중에 쓰면 되고 고유응답, 강제응답, 그다음에 완전응답을 구해주면 돼요. 고유응답 같은 경우는 S 플러스 0.5 이퀄 0이 돼야 되죠. 자, 다시 강조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0.5가 나오면 되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0.5가 있고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마이너스 0.5T를 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험 강제를 X 혹은 뭐 A를 놓아도 돼요. A로 놓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여기는 없어지고 0.5A 아니 X지 뭐 A로 갑시다. A 이퀄 15 그러면 A 값 얼마? 30 그래서 자 강제응답 30 그러면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합해서 30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T 그 다음에 뭐 얘를 이용해야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여기 빠졌지만 V0의 플러스 값이 15였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VT 값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구하고
이거랑 이것도 구하래. 그러면 t 대신에 1, t 대신에 4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자 v1 값, v4 값 이렇게 넣고 대입해서 풀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이런 얘기 잘 캐치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한글로 써 있겠지만, 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까지는 안 붙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스위치가 열려 있었다, 닫혀 있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 이제 2학기 때가 되면 이제 교류 정상 상태도 있어요. 어쨌든 정상 상태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문구를 잘 파악하세요. 자, 그랬을 때 t = 0에서 스위치가 열렸고 i와 v를 구하는데 언제 구해라? 전체 기간, 시간에 대해서 다 구하라는 거예요. 올 타임이야, 올 타임. 그래서 보면은 자, t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t가 0보다 클 때의 회로를 나눠서 그렸어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커패시터가 있죠.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스위치가 닫혀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직류 정상 상태라고 지금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커패시터는 개방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개방된 커패시터가 있고, 자, 30UT가 있어요. T라는 거는, 그러니까 UT라고 하는 함수는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지. T가 0보다 클 때는 1이지. 그래서 자, 얘는 0V이거나 30V겠지. 왜냐하면 30이라는 웨이팅 팩터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전원이 없어요. 물론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기는 하지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을 여기 또 하나 함수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VT를 구하는데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해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회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10V의 전화번이 여기 걸려 있고, 그리고 그 10V의 전화번이 여기에 그냥 있는 거지. 그치? 이해돼요? 이거를 막 복잡하게 구하려고 들면 골치 아파져. 그래서 잘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 아래 그라운드를 하나 잡읍시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 마이너스는 지금 0일 거예요. 지금 아래쪽 여기는 다 0이겠지. 왜냐하면 하나의 노드잖아. 위쪽은 여기는 같은 노드예요. 그리고 얘가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V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위쪽에 V라는 노드로 잡으면 돼. 그럼 보면은 자, 노드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전화번이네. 그럼 V 값이 얼마? 당연히 10V가 되겠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0V인데 이렇게 거꾸로 따라 올라갔을 때 여기가 뭐가 될 거냐. 10V만큼의 전압 상승을 이루고 난 후에 V라는 값이 나오는 거니까 V = 10이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냥 계산 없이, 거의 계산 없이 10V가 나와요. 그럼 이제 IT 값은 구해줘야지. IT 값은 지금 요 전류니까 지금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10옴과,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옴과 20옴도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옴에도 10V, 20옴에도 10V의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0옴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0분의 10을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돼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게 순방향인데 지금 전류 I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요것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V0 값은 지금 V0 마이너스 값, V0 플러스 값이 같겠죠? 커패시터 양당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그게 10V다라는 거는 뒤에서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해놓고 봅시다. 당연히 뭐 쓸 일이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T가 0보다 클 때를 놓고 보면 자, 이때는 여기 스위치가 개방됐어요. 스위치가 개방됐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됐어? 30V 전화번호로 바뀌었어. 그러면 얘는 사라졌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회로가 만들어졌죠. 이제 30V 전화번에서 그러니까 전류가 공급되어서 지금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세워줘야겠지? KCL을 쓸 거예요.
자, 위쪽에서의 전압을 우리가 V로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잖아. 얘와 얘가 병렬 연결이죠. 그러면 여기 양단에, 여기 25음 양단에서도 V의 전압이 걸려 있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 잠깐 좀 지우고 보자. 잠깐만.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할까? 그럼 여기가 V가 되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4분의 1 곱하기 dt분의 dv 더하기 20분의 v 더하기 더하기 아니야. 는 10분의 30 마이너스 v 이렇게 식이 쓰여져요. 자, 여기서 이쪽을 로드를 잡고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여기 4분의 1 페럿에 해당되는 거 C 곱하기 dt분의 dv 쓰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25옴을 가로로 흐르는 전류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가 30V가 되니까 30에서 V만큼 뺀 거를 15로 나누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죠. 자, 얘를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분 방정식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고유응답, 강제응답, 그 다음에 K 값 구하는 거. 자, 물론 여기 강제응답부터 나왔는데 시험 강제를 A로 가정하고 넣게 되면 자, 20분의 3A 이퀄 3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 이퀄 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자, 고유응답 구해봅시다. 고유응답 구할 때는 S 더하기 20분의 3 이퀄 0이 돼요. 그렇지? 요거 20분의 3만 써주면 되고, 여기 부분은 고용답 구할 때는 0으로 놔야 된다. 0으로 놔야 된다 그랬어. S 이퀄 마이너스 20분의 3. 그래서 K 곱하기 익스파션셜 ST에 마이너스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 K 값 구해줘야 되죠? 어떻게 구하면 돼? 초기 조건 이용해서. 자, 더한 다음에 제로 값이, 그러니까 제로, 정확하게는 제로 플러스 값, V 제로 플러스 값이 10이다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자, K 이퀄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나오고, 아래에 쓰여진 것처럼 자, 이와 같이 답이 나와요. 이해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자, 이제 금요일 날 실장은 다 마칠 거예요. 보면은 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유닛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저런 펄스 형태의 입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입력이 있을 때는 뭐가 차이가 나냐, 뭐가 다르냐면,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가올 때에 여기가 초기 조건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유지하고 다시 내려갈 때 여기서의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또 뒤쪽을 구하게 돼요. 자, 여기를 구할 때는 강제 함수 부분이 있는 거. 그렇지만 초기 조건은 없겠죠. 0으로부터 쭉 왔으니까. 자, 여기서 넘어갈 때는 자, 지금 여기는 강제 함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서의 초기 값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만 차이가 나요. 좀 헷갈리거든. 근데 시험 문제 내기는 참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을까요? 자, 금요일 날 우리 7장 마칠 거고 이제 8장 시작할 건데 제가 지금 8장 강의 자료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 마무리되면 다시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